무역 공부를 시작하는데 강의나 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용어들 있죠. 그런데 막상 듣다 보면 잘 와닿진 않는데 마치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듯이 사용해서 질문하기 애매했던 적 없으셨나요? 혼자 찾아봐도 설명 안에 또 다른 모르는 용어가 섞여 있고 읽어봐도 감이 잘 안 오는 경우 있으시죠?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라서 누가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해한 것처럼 듣고는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용어가 잘 정립되지 않아서 뒤에 내용들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전 안독증인가 봐요. 네, 여러분 카톡 읽고 잘 답하시죠? 넷플릭스 보면서 자막 읽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난독증이 아닙니다. 그저 용어가 낯설고 말이 어려워서 읽다가 눈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역 용어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전문 용어인데다가 일본식 번역이 많아 한글인데도 직관적으로 의미가 와닿지 않고 같은 의미지만 책마다 또는 쓰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거기에 영어 용어까지 같이 있으니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무역 관계 당사자들 용어를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개인적으로도 해외 직구를 익숙하게 많이 이용하시죠.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사서 국내에 들여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수입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상이 해외에 있는 이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이것을 다시 유통,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당사자를 우리는 어떤 계약 관계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요. 일단 수출자는 물건을 파는 판매자, 그리고 수입상은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이지만 우리는 이 매매 계약 관계에서 두 당사자를 판매자, 구매자가 아닌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매도인을 셀러, 그리고 매수인을 바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역에서는 일단 이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매매 계약, 이 주 계약인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야 그 이후에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운송 계약이라든지 보험 계약 또는 결제 방법에 따라서 또 은행과 체결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부수적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주 계약은 매매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서는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당사자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 셀러가 해외에 있는 이 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또 체결될 수밖에 없는 계약이 운송 계약이 있겠습니다. 이 운송 계약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 수반되지 않을 계약이겠죠. 그래서 이 운송 계약을 종소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운송 계약에서는 우리가 셀러와 바이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쉬퍼, 물품을 운송 수단에다가 선적하는 자. 그래서 쉬퍼라는 표현을 쓰고 컨사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컨사인이라는 뜻은 건네주다, 그 다음에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품을 보내는 자, 우리가 컨사이너라고 하고 송하인이라고 한글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물품을 받는 자, 컨사인이 그 다음에 수하인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서 보면 송하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송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하물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는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고 합니다. 일본식 표현 방법은 하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하인이라고도 하지만 송화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수하인이라고 하지만 수화인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류는 우리가 운송 서류에서 대표적인 서류인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ill of
레딩, 줄여서 BL이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데요. 이 선화증권도 마찬가지로 일본식 표기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선화증권이라고 쓰고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양식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쉬퍼가 있죠. 이 쉬퍼는 아까 송하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두 번째 컨사이니가 수하인을 기재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노티파이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티파이 파티는 착화 통지처라고 합니다. 자, 이 착화 통지처는 화물이 도착하면 알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만약에 이 수하인과 착화통지처, 말 그대로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하면 알려주는 곳이 일치하다면, 뭐 같이 이제 똑같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same, above,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요. 만약에 이 수하인과 실질적으로 화물이 도착하면 알려줘야 되는 곳이 다르다고 하면, 다른 정보가 기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쉬퍼와 컨사이너는 송하인 또는 송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받는 자는 컨사이니, 그 다음에 수하인 또는 수화인 이렇게 읽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화주들로부터 물품 운송을 위탁받고 물품을 운송해주는 자를 우리는 운송인,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쓰는 캐리어 있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무역에서는 캐리어를 운송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운송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상운송을 이용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사, 선박회사죠. 항공운송을 이용하면 항공사를 운송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운송수단을 가졌다고 해서 실제 운송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상 실제 운송수단은 없지만 실제 운송인인 선사와 항공사 그리고 화주를 대신해서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운송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포워더가 있는데 이 포워더를 운송 주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포워더는 무역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화주인 실화주와 선사 또는 항공사와 같은 운송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운송의 조정자이자 그리고 물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로 들어서 사람이 해외로 여행 갈 때 가장 합리적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사를 자주 이용하시죠. 자, 물론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요령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알아서 경로와 루트를 일일이 다 짜고 그 다음에 뭐 운송수단과 또는 뭐 숙박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예약해서 이용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혼자 여행을 간다 하면 이 모든 비용과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사에서 나와 같은 목적지와 일정으로 여행 가는 다수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운송 루트와 스케줄, 비용들을 고려해서 알아서 운송 수단들을 예약해주고 그 다음에 출입국 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 업무를 알아서 대행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외로 사람이 아닌 화물을 보낼 때 이런 여행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포워더입니다. 자, 이 포워더는 우리가 FCL 화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단위당 화물을 채울 정도의 대량 화물을 뜻하는데요. 이 모든 화주가 이렇게 Full Container Load, 이 FCL 단위의 화물을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LCL 화물,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 이 다수의 LCL 컨테이너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FCL 단위의 화물로 만들어서 운송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포워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화물을 보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장거리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긴 운송 구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위험을 대비해서 통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무역에서 보험 계약 체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적하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역 거래 시 운송하는 화물은 아무리 소량 화물이라도 개인 용도로 한두 개씩 사고 파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필요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 보험을 들므로 해서 화물의 위험에 대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assured 또는 insured라고 하게 되면서 이를 피보험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험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으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라고 알고 있는 이 당사자를 assurer, insurer라고 하면서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보험회사와 같은 법인만 보험업이 가능하지만 영미 국가에서는 개인도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이 보험 인수업자가 있는데 이들을 underwri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험자라고 하면 보험 회사나 이 개인 보험 인수업자와 같은 언더라이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MIA라고 하는 Marine Insurance Act,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두 당사자만 보험 계약에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이 피보험자와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 즉 폴리시 홀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시라는 뜻은 우리가 보험증권이라고 하죠.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서류가 우리가 이제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보험 서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서식 상단에는 보험자의 명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assured라고 보이는 란이 피보험자를 쓰는 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무역 당사자 용어를 정리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무역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